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예식이 한창 무르익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웃고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는데 갑자기 예식장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죠. 문을 박차고 들어온 여자는 얼굴이 화가 잔뜩 나 있는 표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움켜쥐더니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이 결혼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순간 예식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뭐야, 무슨 일이야 라는 속삭임이 흘러나왔고 신부 쪽 부모님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결혼식장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 결혼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살 여성이고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 제가 평생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의 결혼식 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 될 여자 이름은 지연이라고 했는데 32살에 대학원까지 나온 똑똑한 여자였어요. 직업도 괜찮았고 집안도 나쁘지 않았죠. 부모님이 경기도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제가 볼 때도 참 얌전하고 예의 바른 여자 같았거든요. 우리 아들도 정말 좋아했고요. 교제한 지 1년 만에 결혼하겠다고 해서 저도 흔쾌히 찬성했어요. 혼수도 많이 해줬고 신혼집도 제가 마련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지연이가 가족 이야기를 별로 안 하려고 했거든요. 특히 남동생 이야기는 정말 하기 싫어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도 그냥 넘어가려고만 했고요. 그때는 단순히 남동생과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저는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헤어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고 한복도 새로 맞춰 입었거든요. 식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장관이었어요. 제가 주문한 꽃장식들이 화려하게 세팅되어 있고 하객들도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우리 쪽 하객들은 대부분 제 사업 관계자들이랑 친구들, 그리고 우리 아들 직장 동료들이었어요. 지연이 쪽에서도 친척들이랑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연이네 가족 중에서는 남동생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연이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지연이 남동생은 어디 있냐고요. 그랬더니 감기 걸려서 못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누나 결혼식에 감기 걸렸다고 못 온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요즘 애들이 감기만 걸려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예식이 시작되고 우리 아들이 입장할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멋진 남자로 자라서 이제 좋은 여자와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연이가 입장할 때도 정말 예뻤어요. 웨딩드레스도 화려하고 메이크업도 완벽하고요. 제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하객들도 다들 감탄하면서 박수를 치고 정말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특히 제 사업 동료들이 와서 정말 결혼식이 화려하다고 며느리도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좋은 며느리도 얻고 손자 손녀도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컸어요.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며느리가 이런 거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예식이 절반쯤 진행됐을 때였어요. 신랑 신부가 서로 반지를 끼워주는 순서였는데
갑자기 예식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누가 늦게 온 하객인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소란이 커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목사님도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저도 뒤를 돌아봤는데 예식장 문 쪽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치고 있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처음에는 뭘 말하는지 잘 안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점점 앞으로 나오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결혼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요. 그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뭔가 정신 나간 여자가 들어온 건가 싶었거든요. 혹시 우리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간혹 그런 일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헤어진 연인이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방해하는 경우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비 아저씨한테 저 여자 좀 내보내 달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되실 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꼭 들어보셔야 한다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온 것 같았거든요. 그 여자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울고 있었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절실한 표정이었어요. 하객들도 다들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우리 아들은 완전히 얼어 있었고 지연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특히 지연이 반응이 이상했어요. 그냥 당황하는 게 아니라 뭔가 들킬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연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저 여자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려. 그래서 저는 사회자한테 잠깐 예식을 중단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다가갔어요. 정확히 뭔 말이 있는지 들어보겠다고요. 하객들 앞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게 창피하긴 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죄송하다고,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다고 했어요. 지연이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다고, 이 결혼이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정말 뭔가 큰일이 터진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흥분하면 더 큰 소동이 벌어질 테니까요. 그 여자가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첫 마디부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연이 남동생이 사실은 남동생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남동생이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더 자세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고등학교 때 불륜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부모님 호적에 올려서 남동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지연이 남동생이라고 알고 있던 그 아이가 사실은 지연이가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정말 멘붕이 왔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정말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1년 동안 휴학을 했다는 것, 그 기간 동안 할머니 집에 있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출산을 위해서였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라는 것까지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지연이 불륜 상대의 아내라는 거였어요. 즉, 지연이가 유부남과 불륜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였죠.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자기가 몇 년 동안 이 사실을 몰랐는데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요. 남편이 죽기 전에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잘못해서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졌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바로 지연이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남편의 혼외자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지연이 남동생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막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했어요. 자기 남편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식을 올린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면서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우리 가족한테 일어날 줄이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지연이의 반응이었어요. 지연이가 완전히 얼어버린 거예요. 부인하지도 못하고 그냥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만약 거짓말이라면 당연히 화를 내면서 부인해야 하는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들킨 사람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걸요. 지연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특히 지연이 어머니는 그 여자한테 제발 그만하라고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 애원하듯이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사실인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폭로했어요. 지연이가 단순히 미혼모가 아니라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거라는 거죠. 그것도 고등학생 때부터요. 그 남자는 지연이보다 20살이나 많은 기혼 남성이었고, 지연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했을 때도 낙태를 거부하고 끝까지 아이를 낳겠다고 했다고 해요. 그 남자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더 가관인 건 지연이 부모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지연이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딸이 유부남과 불륜해서 낳은 아이를 자기들 호적에 올려서 친아들로 키운 거라고요. 그것도 10년 넘게요. 그 여자는 증거로 병원 기록이랑 출생신고서 같은 걸 가져왔더라고요. 물론 그 자리에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여자가 그런 서류들을 들고 온 것만으로도 이게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지연이와 지연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만약 이게 완전한 거짓말이라면 당연히 화를 내면서 강력하게 부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할 말을 잃고 있었거든요. 특히 지연이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정말 귀신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완전히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결혼하려던 여자가 이런 거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하객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들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분노했다고 해야겠네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우리 가족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혼외자식을 남동생이라고 속이면서요.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완전한 사기였어요. 우리 가족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대한 사기 행위였던 거죠. 더 화가 났던 건 지연이 가족들이 모두 공범이었다는 거예요. 지연이 혼자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부모님까지 다 같이 우리를 속인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저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그동안 지연이가 보여준 수상한 행동들, 가족 이야기를 피하려던 것들, 남동생 사진이 별로 없던 것들,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런 신호들을 놓쳤던 거죠. 그 여자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저는 지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까지 제가 알고 있던 지연이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거짓말 덩어리인 여자만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런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남동생이라고 알고 있던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는 거였어요. 즉, 지연이가 17살에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죠. 미성년자가 유부남과 불륜해서 아이를 낳다니,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믿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까지 자기 누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살아왔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아이는 자기 정체성도 제대로 모른 채 살아온 거잖아요. 정말 죄 없는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런 복잡한 상황에 놓인 거죠. 그 여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자기 남편이 죽기 전에 이 사실을 고백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다고. 그래도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연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다른 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냐는 거였어요. 저는 그 여자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그 여자 입장이었다면 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내 남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의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식을 올린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지연이는 끝까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뭐가 죄송한 건지,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요. 하지만 그 반응 자체가 이미 모든 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무죄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서겠는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거든요. 우리 아들도 지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사실이냐고, 정말 그 아이가 지연이 아들이냐고요. 그런데 지연이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들도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 됐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이런 거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족한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제가 지연이를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요. 하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슨 일인지 모르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제 사업 관계자들이나 친구들은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창피한 일이 제 아들 결혼식에서 벌어진다는 게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건 지연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지연이 아버지는 그제야 입을 열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오래된 일이고 지연이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요? 단순히 과거에 연애를 많이 했다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성년자 때 유부남과 불륜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남동생이라고 속이면서 10여 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거라고요. 이건 단순한 실수나 젊은 시절의 잘못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거짓말이었어요. 더 화가 났던 건 지연이 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딸이 어려서 실수한 일이라고, 이제는 정말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기회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예요. 10여 년 동안 지속된 거대한 거짓말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할 뻔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사실이 밝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아들은 평생 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손자, 손녀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이 복잡한 가족 관계를 이해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결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우리 가족과 결혼할 수는 없다고요. 우리 아들도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아무리 지연이를 사랑했지만 이런 거대한 거짓말을 용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아이 문제가 심각했어요. 결혼 후에도 지연이는 계속 그 아이를 남동생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들이라고 밝혀야 하는 건지,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지연이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냐고, 결혼 전에 미리 말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연이 대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거절당할까 봐 무서웠다고, 정말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말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말하려고 했다고요. 이런 중대한 사실을 결혼 후에 말하려고 했다니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어요. 이건 단순히 과거 연애사를 숨긴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자체에 대한 거짓말이었거든요. 만약 결혼 후에 이 사실이 밝혀졌다면 우리 아들이 받을 충격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 아이 문제였어요. 결혼 후에 갑자기 남동생이 사실은 조카라고 말한다면 그 혼란은 어떻게 수습할 건가요? 특히 나중에 우리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그 복잡한 가족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어요. 저는 지연이한테 똑똑히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결혼하는 건 사기라고, 우리 가족을 완전히 속인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도 너무 잔인한 일이라고 했어요. 자기 정체성도 모른 채 살아가게 만든 거잖아요. 그 아이는 지금까지 자기 엄마를 누나라고 부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모라고 부르며 살아왔는데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아이에게도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해로운 거짓말이었어요. 하객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조용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지켜보려고 남아 있었어요. 저는 정말 창피했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회자한테 예식 중단을 선언해달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다고요. 사회자도 당황스러워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제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객들에게 죄송하다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예식을 중단하게 됐다고 안내했어요. 그 순간 예식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하객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웅성거렸고, 지연이 가족들은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우리 아들은 혼자서 신랑 대기실로 들어가 버렸고, 지연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준비한 완벽한 결혼식이 한순간에 이런 끔찍한 상황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 아들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다니요.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했던 건 제가 지연이를 얼마나 진심으로 아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제가 놓친 신호들은 없었는지 계속 반복해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지연이와 지연이 가족들이 정말 치밀하게 이 거짓말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순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10여 년 동안 지속해온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거죠. 꼬적 조작부터 시작해서 가족사진 조작, 심지어 친척들까지 동원해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런 거짓말을 의심할 이유도 없었고 의심할 능력도 없었어요. 누가 자기 혼외 자식을 남동생이라고 속일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속은 거죠.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식이 파탄난 후 며칠 지나서 제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 폭로한 여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런데 더 알려드릴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자고 해서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여자가 말하는 걸 듣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지연이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남자 말고도 다른 기혼 남성들과도 관계를 가졌고 심지어 낙태까지 여러 번 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미성년자 때부터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지연이 부모님이 이 모든 걸 알고도 덮어줬다는 거였어요. 딸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데도 말리기는커녕 뒤처리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연이가 더 대담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항상 감싸주니까 무슨 일을 저질러도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여자는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병원 기록들, 지연이가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심지어 동거래 내역까지요. 지연이가 그 남자들한테 돈을 받고 관계를 가졌다는 거였어요. 미성년자가 기혼 남성들과 돈을 받고 그런 관계를 가졌다니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더 가관인 건 지연이 부모님이 그 돈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거였어요. 딸이 그렇게 번 더러운 돈으로 공장을 확장하고 심지어 제게 보여준 그 괜찮은 집안 이미지도 다 그 돈으로 만든 거였던 거죠. 저는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이런 더러운 일을 해왔다니요. 그리고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자기들의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을 이용해서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계획적이고 악랄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자기 남편이 죽기 전에 고백한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다른 남자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모두 기혼자였고 지연이는 그걸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러 기혼 남성들만 노렸다고 하더라고요. 미혼 남성들보다 돈을 더 많이 주니까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런 계산적이고 악랄한 사고방식을 가진 여자와 우리 아들이 결혼할 뻔했다니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지연이가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 말로는 결혼식 파탄난 후에도 지연이가 다른 남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순진한 남자를 속여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여자가 또 다른 가정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선 제가 아는 결혼정보 회사들에 다 연락해서 지연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이런 여자가 또 다른 남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지연이 부모님한테도 직접 연락했어요. 어떻게 딸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 방치할 수 있냐고 정말 화를 냈어요. 그런데 지연이 어머니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왜 자꾸 문제 삼느냐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아들이 지연이를 포기한 걸 후회하게 될 거라고까지 했어요. 지연이 같은 여자는 흔하지 않다고, 우리가 놓친 기회를 후회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자기 딸을 감싸고 있다니요. 그래서 제가 똑똑히 말했어요. 앞으로 지연이가
우리 가족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라고. 만약 또 다른 남자를 속여서 결혼하려고 한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막겠다고요. 그러자 지연이 아버지가 전화를 바꿔봤더니 협박하지 말라고, 자기들도 만만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양심도 없고 반성도 없다는 거려. 그래서 저는 법적 조치도 고려해봤어요.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도 받아봤고요. 변호사는 결혼 전에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호적 조작이나 서류 위조 같은 건 처벌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고발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발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지연이 가족들이 호적 조작을 위해 위조 서류를 만들었고, 심지어 의료진까지 매수해서 출생 기록을 조작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죠. 그리고 지연이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확인됐어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보니까 지연이가 정말 상습적으로 기혼 남성들과 관계를 가졌더라고요. 그것도 돈을 받고요. 더 가관인 건 지연이 부모님이 딸의 이런 행동을 알고도 오히려 조장했다는 거였어요. 더 많은 돈을 벌어오라고 부추기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딸한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수사관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부모가 딸을 말리거나 보호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일을 조장한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낳은 그 아이 문제도 심각했어요. 아이는 아직도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있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매우 해롭다고 진단했어요. 아이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받을 충격도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가 정말 불쌍했어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이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위한 심리 치료비라도 지원하고 싶었는데 지연이 가족들이 거부했어요. 자기들은 문제 없다고, 괜한 참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뻔뻔했어요. 수사 결과 지연이 가족들은 결국 서류 위조와 호적 조작 혐의로 기소됐어요. 지연이는 미성년자 시절의 일들 때문에 처벌받기는 어려웠지만 성인이 된 후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게 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어요. 지연이에게 속아서 피해를 본 다른 가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가족은 지연이와 약혼까지 했다가 직전에 진실을 알고 파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약혼금이며 예단비며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했어요. 또 다른 가족은 지연이와 실제로 결혼했다가 한 달 만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지연이의 과거가 밝혀져서 바로 이혼 절차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지금도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분노했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피해를 줬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지연이가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어려서 어른들에게 이용당했다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그런 행동을 했던 건 어떻게 설명할 건지 물어보니까 그때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지연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끝까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딸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딸의 미래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다니요. 판사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가족들을 속인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량도 비교적 무겁게 나왔어요. 지연이 부모님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지연이도 벌금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사소송도 준비했어요. 저희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로 했거든요. 민사소송 과정에서 우리 아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심각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성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생겨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여직원들과 대화하기를 꺼려하고 심지어 저랑도 제대로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연이를 너무 쉽게 믿었다고 어머니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상처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전문의는 적어도 몇 년은 치료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트라우마가 심각하다는 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졌어요.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혹시 이 사람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부동산 일을 하면서 만나는 고객들에게도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니까 일에도 지장이 생겼어요. 심리상담사는 이런 증상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어요. 큰 충격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해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집 준비 비용 등 경제적 손실로 2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어요. 총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연이 가족들은 그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장도 사실은 빚이 많아서 매물로 나온 상태라고 했어요. 그동안 보여준 부유한 이미지도 다 가짜였던 거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돈이 없으면 실제로 배상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였어요. 결국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연이 가족들이 재산을 다 숨기거나 처분해버렸거든요. 정말 끝까지 악랄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우리가 옳다는 걸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과정에서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너무 특이한 케이스라서 기사로도 나오고 방송에서도 다뤄졌어요. 물론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건의 개요는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지연이가 다른 남자를 속이기는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저희를 동정하고 지연이 가족을 비난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정말 상식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저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미 지난 일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용서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너무 크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이런 일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를 지지해줬고 그런 응원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자기들도 결혼 전에
상대방의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저희가 용기 있게 나선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이 줄어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한 일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넘었어요. 우리 아들은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직장에서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일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정말 사람을 믿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부동산 일도 예전처럼 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물론 예전보다는 조심스럽게 되었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쉽게 믿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가 겪은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결혼 전에 상대방을 더 꼼꼼히 알아보게 됐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가족 관계나 과거, 이력 같은 걸 더 신중하게 확인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연이는 지금도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식이 끊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아마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또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남자를 속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인터넷 시대에는 과거를 숨기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 일을 공개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으니까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기는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직도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있을 텐데 정말 안타까워요.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텐데 그때 그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것도 지연이와 지연이 부모님이 감당해야 할 몫이죠. 자기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니까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족 배경을 갖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모든 걸 꼼꼼히 알아보셔야 해요. 특히 가족 관계는 정말 중요해요. 가족 사진이나 호적 등본 같은 것도 실제로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상대방 가족들과도 충분히 시간을 보내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저처럼 나중에 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고려해 보세요. 잘못한 건 상대방인데 피해자인 여러분이 고통받을 이유는 없어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기 바라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덕분에 지금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그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지만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만약 그때 그 여자의 폭로가 없었다면 저희는 훨씬 더 큰 불행을 겪었을 테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정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